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 개성 연락사무소가 열렸죠. 이게 뭐 그냥 막무가내 나홀로입니다. 이렇게 막가파 나홀로로 막 달리면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한번 보시죠.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개성 연락사무소의 오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건 미국 관리 개인의 생각이지 미국과 잘 뭐 얘기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글쎄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어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그 바깥의 담론을 보면 그 시스템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이 개성연락사무소나 이 한국에 의한 일방적인 북한 껴안기, 친북 밀월은 평양 밀월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저지른다는 거는 거의 막가파죠. 그러니까 막가파 나홀로 평양 브루스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북한은 되돌이킬 수 없이 미래 핵을 포기했는데 미국은 훈련 중단만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미북 관계가 교착된 원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말은 교묘하게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얘기예요. 어감으로는. 글쎄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first step,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목록 내놔라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목록과 우리 쪽 정보를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번 스텝 가자. 이게 이제 미국에 요구하는 첫 번째 스텝인데 뭐 되돌이킬 수 없이 미래 핵을 포기하고 이제 현재 핵만 남았던데 과연 미래 핵을 되돌이킬 수 없이 포기했다는 게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 그대로 있고 기술 그대로 있는데 우라늄 그다음에 핵 농축한 거 재료 그대로 있고 부품 그대로 있는데 조립하면 뚝딱거리면 바로 나오죠. 근데 미래 핵을 포기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뭐 별로 쓰지도 않는 실험 장소 폭파하는 거 이렇게 쇼부린 걸 가지고 해체한 거 쇼부린 거 가지고서 미래 핵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무튼 말은 이쁘게 해요.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와 평양 사이의 밀착에 대해서 문재인 김정은 밀착에 대해서 여러 동맹국들이 혹은 서방 진영의 여러 나라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사이먼 맥도널 영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뭐 이런 거죠. NSC, 영국 NSC 위원인 사이먼 맥도널 외교차관보가 지금 방한 중인데 아주 기막힌 말을 했어요. 김정은은 북비핵화보다 남비핵화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하고 지금 북한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무슨 뭘 해보려고 연출하는 것을 뭐 내가 뭐라고 비난은 안 하겠지만 압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엊그저께. 이런 입장은 지금 미국의 민주당 뭐 공화당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북핵 문제에 깊게 관계해왔던 사람들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이 부시 때 이게 이제 아들 부시 때일 거예요. 부시 때 북미 핵 협상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였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나 로버트 갈루치 가운데 앉은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협상, 미북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군사 전문 정보 기관인 IISS의 이제 사무총장,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니까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마크 피츠패트릭. 이게 이 아저씨죠. 옛날 사진이어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늙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이
북한을 옹호하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김정은 옹호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를 빠개는 짓이다. 이런 취지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 저지른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부 논평가들은 미국이 왜 그거 하나 개성 그 연락사무소 여는 거 하나 막지 못하냐, 그걸 왜 묵인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입니다. 다행히도. 불행인지 몰라도 사실 전 다행이죠. 당연히.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를 잘못 뽑아놓고 정치를 개판으로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이 독립적 주권 국가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선배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희생과 노력을 들여서 이뤄낸 그런 결과죠. 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어기지 않는 한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사무소 개설은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도 밝히고 있고, 그러면 유엔 제재 어기는 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로 올라가는 물자는 그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한국 관리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외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그 교묘하게 유엔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림을 짰기 때문에 이걸 미국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거랑 치부책에 계속 얼마 하고 계속 그걸 써 내려간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치부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치명적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남북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자기가 임기 내에 낮은 단계의 연방을 하겠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올해 그 6월 달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그래서 그 지방선거랑 같이 해서 통과시키고자 했던 이른바 개헌안에 담긴 헌법 그 난동 내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해체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조금 우리가 이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라는 그런 표현을 조금 우리가 패러디해서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해체 약화시키면 결과는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친중 위성국가 CVIS가 됩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atellite. 친중 위성국가가 돼요. 힘을 써볼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건 결국 뭐냐면 한반도 전체가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북핵 문제를 적당히 봐주고 김정은 체제 온전으로 나가게 되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된다는 소리죠. 이거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새 이제 제 며칠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과 김정은이 엄청 닮은 꼴이에요. 이 점에서. 김정은은 그 아버지 때 김정일 때부터 시작해서 판을 너무 키웠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문명으로부터 이탈한 사교체제로 남아있으면서 위조지폐 좀 팔고 마약 좀 팔고 짝퉁 양담배 좀 내다 팔면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그거 문지르겠다고 군사력 동원하면 너무 희생이 크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김정일과 그 아들 김정은에 의해서 북한이 도저히 이 글로벌 시스템,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핵,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대량살상 무기의 완성으로 치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남한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대칭 전력 확보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그 무기를 앞세워서 끊어내고 남을 이 연성적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딱 장악하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고, 뭐 거기서 빨대를 받고, 그러니까 남을 완전히 이제 일종의 이제 마비 뇌사 상태에 빠뜨려서 빨대를 받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걸 뒤에서 오케이를 했고, 사실상.
그러면 이제 판이 너무 커진 거죠. 왜 그러냐면 핵과 탄도미사일과 WMD를 갖고 놀면서 그런 게임을 펼치니까 판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 평양 체제가 붕괴하는데 그 붕괴 1등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적의 혹은 저거 도려내야겠다라는 결심을 사게 된 원인은 결국은 핵과 탄도미사일과 대량殺伤무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도려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북하고 적당하게 긴장을 하면서 미국과 어떤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을 이렇게 적당히 감싸려고 했었으면은 훨씬 더 그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강화됐을 텐데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이거 연락사무소 개소라든지 이번에 이제 그 평양 블루스 축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그 평양 블루스 회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판을 키운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미국 디스하고 남북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맹 갈 거야, 코리아 연방 갈 거야 이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떠나가지고 이 사정 아는 사람들은 전부 야 이거 한미동맹 깨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힐이나 로버트 갈로치나 마크 피츠패트릭까지 나서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럼 전문가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가지고 미국 전체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야 그러면 뭐 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남북한에 걸쳐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서는 걸 오케이 할까? 그 오케이 못할까? 이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린 거예요. 누가 했냐?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죠. 저는 그 선택에 있어서 미국이 결코 남북한에 걸쳐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서는 것을 그걸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짓을 하면서 더 이제 국내적으로는 더 황당한 짓을 좀 하고 있죠. 일종의 전 요새 진행되는 거 보면 일종의 숙청 강박증 아니냐. 왜 이런 강박 이렇게 거칠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평양과 문제 푸는 것도 거친데 평양과 밀착하는 것도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경제가 개판이고 실업이 엉터리고 거기다 얘기 듣자 하니까 뭐 3,000명도 안 됐다면서요. 2,400 몇십 명이었다면서요. 그거를 3,000이라고 2번 반올림해가지고 3,000이라고 신규 청년 취업자 수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이제 이제 이런 히스테리컬한 조치들이죠. 굉장히 서두르고 거칠고 이게 다른 데서도 나타나요. 이제 요번에 그 국회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그 1인 방송, 즉 저 백모의 세네타 출과 같은 유튜브 1인 방송에 대해서 이거를 방송통신법으로 규제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냈어요. 법률 개정안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냐면요. 유튜브라는 건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화된 소통이잖아요. 제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PC만 딱 키면은 저절로 유튜브 방송에 퍽 뜨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PC를 키든지 스마트폰을 키든지 거기서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유튜브 안에서 세뇌 탈출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세뇌 탈출 안에서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즉 시청자 한 명 한 명도 선택의 그 과정이 있는 거고 저도 그걸 전제로 해서 저만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오붓한 자리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개인화된 소통이에요. Personalized communication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막겠냐, 이게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글로벌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를 못하게 뭐 규제한다? 그럼 저는 대마도로 이사 갈 거예요. 대마도에서 올리죠. 혹은 목소리 변조를 해서 누구 하나 고용해서 알바 써서 그 사람이 제가 쓴 그거 다 읽고 자료화면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로드는 미국 계정에서 해버려요.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야 그걸.
컨텐츠 갖고 개인화된 소통을 하겠다는데. 거기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참 무식한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친북 매체를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뭐 오랫동안 차단해 왔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건 감히 못 풀었죠.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를 차단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com인지 뭐 .org인지 그 도메인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랬다가 난리 나죠. 지금은 안방에 앉은 텔레비에서도 유튜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도메인을 차단했다가는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 도메인은 못 차단해요. 그럼 유튜브 유튜브.com 슬래시 백모 슬래시 세뇌탈출 슬래시 21 뭐 요렇게 해서 그 확장된 URL을 차단해야 돼요. 이거요 통신 장비가 못 합니다. 지금 현재 깔리는 통신 장비는요. 통신 장비 다 바꿔야 돼요. 그거 차단하려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걸 차단하려면 그다음에 그거 차단하면 또 우리나라는 그거 하잖아요. 그럼 또 터널 뚫어가지고 기어코 접속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유사회에서는. 이거를 규제를 하겠다고 전 제발 규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뭐 태극기 시민이 아니라 뭐 수백만의 청년층이 야, 이 개생 무식한 짓 하고 있냐 그러고 튀어나온다니까 길거리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숙청강박증이에요. 보수 쪽이 뭐 지상파 다 잡고 종편 다 잡고 뭐 조중동도 큰 소리 못 하고 이 상태에서 뭐 연통 다 잡고 뭐 YTN 다 잡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문비어천가에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을 계속 홍보하고 빨아주고 그걸 옹호해주는 컨텐츠를 계속 내보내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보수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 같은 분들 아니 귀찮게 일일이 다 클릭해갖고 유튜브 들어와서 지금 세뇌탈출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유튜버가 굉장히 강화됐다고요. 이른바 보수 쪽이.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했어요. 예전에 세뇌탈출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개인화된 소통의 영역, SNS나 카톡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개인화된 소통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진실친화적이다. 왜냐면 박성현이가 지 이름 걸고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제가 또 예를 들면 이게 자기의 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거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있는 구독을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뭐 지상파 넣고 YTN 넣고 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뭐 박원순 채널 넣고 김어준 채널 넣고 이러면 그 다음 날부터 보시는 세상은 완전히 문파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개인화된 관점이잖아요. 또 그렇게 문파 세상을 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거 아니야. 저 순 거짓말쟁이들이야. 해서 그거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 무슨 세뇌탈출 넣고 뭐 넣고 해갖고 뭐 이한방송 넣고 뭐 이충근 넣고 해갖고 그렇게 좋아요를 구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보는 세상은 뭐 예를 들어서 지상파나 메이저 언론사가 미친 듯이 세뇌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일단 보호된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소통이 개인화되면은요, 거짓이 먹히지를 못해요. 거짓이 먹히려면 처음에 어느 매체에서 툭 던지고, 예를 조그만 신문에서 툭 던지고, 그게 저쪽 바닥에 유명인사, 뭐, 김땡땡 씨의 트윗을 통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트윗에서 다뤄졌다라는 게 요새는 그런 짓 안 하지만 옛날에 메이저 언론, 조선이나 동아조차도 오늘 트위터에서 진중권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트위터에서 공지영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른바 진보 쪽 사람들은 맨날 트위터에서 띄워줬었잖아요. 옛날에는 기사거리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이른바 진보, 사실은 저 깡통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깡통진보, 깡통좌파 사람 중에 좀 유명인이 한번 띄우고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덩치가 큰 언론사가 받고 그러니까 던지고 띄우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띄우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띄우고 받고 부풀리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 돌아야 이게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효순미선 때. 아니 작전 중에 미군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미군 철수가 나오고 미군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싸이 같은 자는 대마초에서 좀 그 대마초 때문에 그 출연 정지가 당해 있어서 그거를 풀어보려고 했는지 어떤지 그 목적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텐데 아주 흉악한 노래를 불렀거든요. 미군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이렇게 이를 고문해서 죽여.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고문해서 죽여.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이러고 랩을 불렀다고 2002년에 싸이가. 그러면은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때 게시판 인터넷 쟤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체에서 조금 띄워주면 인터넷에서 돌리고 인터넷 돌린 거 가지고 또 매체가 띄우면 또 인터넷에서 돌리고 그러면은 이게 매체랑 뭐 네이버 다음 그다음에 카페 이런 데서 계속 잡아 돌리니까 사람들 인식에서는 뭐가 됐냐면 아 미군 애들이 여중생 뻔히 보면서 일부러 에이 이뻐 짐승 같은 것들 하고서 장갑차로 깔아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나가라 이거지. 이거보다 더 흉악한 일이 저기 3.16 천안함 때잖아요. 3.16 천안함 때 그 무슨 버지니아인가 뭔가 어디 미국 대학 교수가 뭐 잘 앞뒤가 안 맞는 소리로 증거가 조작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누구는 또 죽었지만 아무튼 죽은 사람이니까 얘기는 어느 국회의원은 그런 증거가 그게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길거리에 돌멩이를 주워들고 이게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극언을 하고 그건들이 또 보도된 게 또 부풀려지고 이러면서 이게 도니까 그때는 2010년에는 페이스북은 없었고요. 국내에 거의 없었어요. 트위터가 기세를 떨치기 시작할 때인데 트위터를 깡통 좌파, 깡통 진보가 100%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SNS도 깡통 좌파, 깡통 진보가 장악하고 있고 저것도 그러니까 저거 뭐죠? 그 게시판도 장악하고 있고 언론도 몇 개 움직이니까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죠. 그 결과 뭐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천안함이 조작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2010년에. 수많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워낙 돌려버리니까.